서울시장이 몇 년 있다 바뀌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무조건 진행이 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을 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호선 이렇게.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지금 투자하세요. 지금 빨리 큰일 났습니다. 빨리 선도 지고 발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라고요. 숙지를 하시고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거가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어. 그리고 어디가 먼저 될 것 같아. 그럼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지역들에 대한 내용 또는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당연히 해드릴 거고 이제 세미나 오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 그죠? 토요일 날 하지 않고 이번 주는 저희가 금요일 날 마지막 세 번째 뉴스는 철도 지하 얘기만 들었지 그렇죠. 이게 언제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이번 12월 달에 철도 지하를 원래는 발표하기로 했었어요.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려고.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월 달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미뤄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드디어 요거를 이런 현재 형국에서도 3월 달에 네.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철도 지하. 이번에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이번 선도지구를 발표하겠다라고 정말 조용히 내놨어요. 조용히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선도지구에 대한 이게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그 얼마 전에 우리 작년 말에 보면 이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됐잖아요. 그때 정말 일부 지역이지만 그 지역은 3, 4억씩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호가도 굉장히 크게 오르기도 했고 그 난리를 한번 겪었는데 사실 철도 지하라는 게 이 지정되게 되면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도 단지들만 이게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가 나오는 거지만 이런 철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의 입지의 클래스가 바뀌어버려요. 철도로 다 가로막혀 있고 그 지역의 소음이나 분진이나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별로 기피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개발이 돼서 없던 업무타운이 생기게 되고 이런 대규모의 쇼핑타운이 들어서게 되고 이 지역에 공원이 들어설고 그 지역들 주변으로 새로운 주거타운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몰리는 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일기 신도시 선도단지 이런 것보다요 철도 지하가 어떤 지역으로 앞으로 정말 가능한지 이 부분들을 아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제 세 번째 속보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예전에 GTX가 처음 나올 때 이 GTX가 부동산 시장의 어떤 큰 흐름, SRT하고 나올 때 아마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네. 이게 GTX가 연결되는 지역들이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뭐 서울역하고 삼성역, 그 다음에 동탄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파주, 일산 같은 경우가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GTX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지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송도나 이렇게 아직 GTX 출발도 안 하는 지역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급 효과로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또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도 네. 저희가 노후도시 특별법이 이제 시범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다. 네. 초창기지만 실제로 진행이 잘 되면은 나중에 주변의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클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거라고 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철도 지하화도 이게 지금 많이 묵힌 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철도 지하에 대한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크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GTX 처음 나올 때 노후도 특별법 처음 나올 때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철도 지하 사업 자체가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대부분 안 건드냐면 실제로 되겠어? 그렇지. 언제 되겠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게 올 3월에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실제로 출발이 되는 거잖아.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예산이죠, 예산. 그렇죠.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사업 비용. 아까 봐보세요. 이게 25조 6천억이 어디예요? 이게 서울시 경부선 라인하고 경원선 라인 합쳐서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보면은 경부선만 하더라도 15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조 원의 돈이 예산이 안 잡히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죠? 예산이 못 하는 건데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예산이 안 나와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나중에 또 국회에서 또 여야가 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면 또 실제 되지도 않을 거고 서울시장이 몇 년 있다 바뀌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대구시장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산시장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상황이 됐건 간에 무조건 진행이 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각 지자체가 네. 특히 뭐 경부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이제 어차피 대놓고 하겠다고 이미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경원선 같은 경우는 이 경원선에 해당이 되는 각 구청자들 네. 구청장 6명이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우리 경원선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힘을 합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서로 악수도 하고. 근데 왜 그랬겠어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부선은 그런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용산구, 네. 그 다음에 노량진, 네. 동작구죠. 네. 그 다음에 영등포. 영등포. 여기는 서로 손잡는 거 없어요. 네. 왜냐면 사업성이 나오니까 맞아요. 돈 안 받아도 되거든.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할 수가 있어. 근데 경부선 쪽에서 네. 안양 쪽에서는 엄청난 인터뷰 하더라고요. 또 왜냐면 거기서- 안양은 시합성이 안 나오거든. 맞아요. 서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양 쪽에서는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될 만한 지역, 될 만한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네. 선도 지구들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건축이죠.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잘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1000세대 주민이 살고 있는데 네. 여기 재건축하면 3000세대가 나와. 사업성 그리고 좋은 거죠. 상가도 없어. 가끔 상가가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 안 되잖아. 근데 여기는 상가도 없어. 그럼 그런 해당되는 그런 재건축이 있는 거야. 그런 지하 작업하는 지역이 있는 거고 반대로 네. 상가가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네. 음. 외곽이라도 상가 빼고라도 하지. 근데 이 상가가 엄청 지분 조이가 돼 있어. 그 개발 힘들죠. 네, 그럼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 쉽지 않죠. 이제 지하 작업에서도 그런 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사업성이 좋은 지하 작업 부지, 그 지역이 어디가 될 것이고 이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3월. 예, 그러면 그게 진짜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미리 알아가지고 그런 지역 주변으로 미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잘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여러분들 실거주하거나 또 투자할 아파트가 거기 가깝게 있어. 그럼 이제 그런 쪽을 투자할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경부선은 15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네. 개발가는 부가가치가 23조예요. 그러니까 네. 돈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경원선은 10조 6천억인데 개발 가능 부지 가치가 8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 거죠. 그렇죠. 2조를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근데 저는 이걸 다 안 믿어요. 뻥튀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좀 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겠죠. 왜냐면 사업비는 늘면 늘지 줄진 않아요. 그렇지. 공사비 얼마? 공사비가 올라가면 올라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부가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경부선도 120%일 수 있고 그러면 경부선이 120%면 경부선은 50%예요. 그럼 50%는 지원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서울시의 계획이 이제 여기에서 남는 수익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얘를 성공시키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개발 부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 선도지구를 받기 위해서 요걸 조금 부풀렸다 하더라도 요거는 철도 부지에 딱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이 개발에 대한 이득을 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개발의 가치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게 경의선 숲길이 지하화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건물 같으가 10억짜리가 지금 45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세 60만 원 받던 게 180만 원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철도 부지 이외에.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된 금액은 아니고 순수하게 이 철도 부지를 개발하고 매각을 했을 때 부지에 대한 거니까 여기에는 부풀린 부분도 있지만 그 주변에 대한 것들 더하게 되면은 그 부가가치는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아니, 거죠. 주변 주인들이 집값 올랐다고 돈 안 주잖아요. 예를 들면 기부 채납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되면은 개발 이익도 일부 이런 개발할 때 보면은 아니, 돈 안 주죠. 누가 돈을 줘요. 그 주인들 미쳤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45억.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안 주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만 따져야 돼요. 이걸로만 따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경원선하고 경부선을 같이 가고 싶어요. 그치. 못 가요. 근데 묶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가고 거지. 싶어 한다니까 지금. 못 근데 간다니까. 국토부는 따로 가라 그래요. 따로 가기도 하고 구역별로 좀 끊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산이나 다른 시들은 그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따로 가고 있어요. 잘라서 구역별로. 그리고 근데 서울시만 유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왜냐면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한 대 묶어 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결합개발 국토부의 방식.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건데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따로 갈 가능성이 이제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따로 지금, 가니까 선도지구 그치. 따로 가는 그렇죠. 거겠죠. 근데 이게 아니 선도지구는 시별로도 되니까 아, 그렇죠. 서울시 전체로도 이제 되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쪽 저기 중랑구나 저기 성동구나 여기 주민들이 또 욕먹을 텐데 이게 미워할 수도 이게 있어요. 이게 근데 저는 요 지역들 이게 얘기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거 지금 방송하지 말아야겠네 이거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우리 이경환님도 구역별로 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동구나 노원구나 이 저기 경원선 라인에 사시는 분들 중랑구 쪽에 사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그래서 앞에서 먼저 끌고 가서 여기서 큰 이득을 봐야지 나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도지구 지정 목적이 그리고 그건데. 선도지구를 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경부선에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이걸 딴 데 못 써요. 이게 중앙 관리 체제를 하나 만들어요. 서울시에서. 그죠? 정부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관리처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일단 중앙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돈이 모이니까 그 중앙에 있는 돈으로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그 돈을 경원선에 쓸 수 있는 거죠. 서울시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경부선을 먼저 한다 그래서 경원선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닌 거죠. 단지 좀 늦게 되는 거죠. 시차가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같이 하자고 한다면 이 사업성 부분이 더 힘들고 너무 규모가 커지면은 그잖아요. 재건축도 1000세대보다 5000세대가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 속도 때문에 별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지도 한번 줘보세요. 지도. 자, 이 서울역에서 요렇게 지금 빨간색 제가 그리는 요 라인 노량진, 대방역, 신길령, 신돌, 구리에서 이게 안양까지 이어지는 요게 서울의 경부선인 거죠. 그렇죠. 그죠? 경원선은 이촌을 지나서 이렇게 한남, 옥수, 용평, 왕십리에서 저기 이제 중랑구로 이어지는 중랑 도봉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차피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은 요 철로 지하 사업하고 상관없이 지하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죠? 이건 그쵸? 어차피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서울의 철로 지하 사업 중에서 개발 이익이 가장 큰 데가 이 용산역, 그다음에 서울역. 여기가 부지가 제일 커요. 제일 커. 그다음에 노량진이 또 굉장히 커요. 그다음에 영등포가 커요. 그다음에 구로 쪽이 이렇게 크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 이어지는 서울역, 용산역, 노량진역, 영등포역, 영등포. 그다음에 구로역. 구로역은 여러분들이 조금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럼 신도림역 여기까지. 네. 쉽게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역하고 영등포, 용산역은 얘기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노량진역 쪽에서 어떤 소비나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냥 집에 가는 지역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안쪽에 이루어지잖아요. 안쪽에. 맞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노량진 역사가 지하화돼서 네. 그 부지가 엄청 넓거든요. 그 부지에 상업지가 들어서 준다면 수산시장까지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지금도 노량진 수산시장은 글로벌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가보시면은 한 20% 정도 손님이 외국인이에요. 노량진 수산시장이 그만큼 많이 글로벌화 돼 있거든요. 이 동작구에서 이 지금 철로 지하가 된다는 전제 하에 도시계획을 짜고 있어요. 묶어서 이미. 그러니까 얘네들은 동작구는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영등포 마찬가지지. 이렇게 이걸 묶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해요. 이 영등포가 요 철로를 따라서 주변이 단절이 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완전, 보니까 영등포의 비싼 아파트는 철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지 비싼 아파트야. 신길동도 철로에서 떨어져 있어야 비싼 아파트가 모여 있는 거예요. 철로 가까운 데는 비싼 아파트가 없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은 철로가 되면은 철로 주변이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들보다 철로 주변이 더 비싼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죠. 그건 노량진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용산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철로를 따라서 원효로 라인 여기 40번지 일대. 요 40번지 일대는
빌라가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포주공 1단지 건너편에 반포주공 1단지하고 가격이 거의 같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용산에 벌써 반포주공 한남 뉴타운보다 훨씬 비싸고 당연히 여기가. 그런데 요 바로 건너편 철로 건너편은 이거에 8분의 1밖에 안 해요 가격이. 왜? 철로 때문에 단절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철로가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묶여 이렇게 하나로. 그리고 지금은 철로에서 떨어지는 게 비싸잖아요. 철로에서 가까운 게 비싸져요. 그렇지. 한강로 쪽에 벽산 아파트가 비싸지는 거야. 여기 벽산 메가트리움 제일 싸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공원이 생겨봐. 또는 상가가 생겨봐. 내 집 앞에. 이게 여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는 거야. 그렇지. 기차도 안 그러니까 다니고 좋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요 중심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을 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호선 이렇게. 훨씬 더 사업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근데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지금 투자하세요. 지금 빨리 큰일 났습니다. 빨리 선두지고 발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라고요. 숙지를 하시고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알아서 이거가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어. 그리고 어디가 먼저 될 것 같아. 그럼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지역을 여러분들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물건도 찾아드릴 거고. 그게 저희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될 지역을 여러분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벽산 메가트리움 하세요. 제일 싸잖아. 얼마 안 해요 그거.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서 할 만한 거를 해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됩니다. 자 5천 올랐습니다. 하세요. 1억 올랐습니다. 요 정도 하세요. 10억 올랐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자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선도지구에 대해서 이게 속보라고 여러분들 뭐야 저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2월 달에 하는 게 안 돼서 이번 3월 달에 확실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무조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부선에서 이 핵심 라인들이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이거 핵심 라인 이거 안 하면 진짜 이거 우리 저기 모여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길 안 하면 어디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된다라는 가정하에 봤을 때 어디를 투자할 것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이제 찾아보겠다. 이제 수혜를 받는 지역들에 대한 내용 또는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 당연히 해드릴 거고 이제 세미나 오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 그죠? 토요일 날 하지 않고 이번 주는 저희가 금요일 날 세미나가 우리 건꽃님 세미나가 다음 주에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물러가고 여러분들 또 이 혼란한 시기에 저희는 이 혼란한 시기에 정치권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치권하고 상관없이 저희는 이 부동산 여러분들의 재테크 여러분들의 노후 이거를 위해서만 저희가 달려가는 꼰대들이 될 거니까 다른 생각 마시고 순수하게 그쪽으로만 이제 생각해 주시고 바라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